안녕하세요. 연간 500명 이상의 상속증여 의뢰인을 담당하고 있는 현희 세무회계의 송숙현 세무사입니다. 지난주에 한 60대 아버님이 상담을 오셨어요. 아들이 집을 사는데 약 2억 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통장에서 딱 2억 원을 이체해 주셨대요. 그런데 며칠 뒤에 밤잠을 설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세무사님, 인터넷 찾아보니까 가족끼리 돈 주면 무조건 증여라던데 저 2억에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 겁니까? 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딱 한마디 드렸더니 표정이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아버님, 그거 빌려주신 거면 세금 한 푼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가족끼리 2억 원을 빌려줘도 증여세가 안 나오는 정확한 기준과 반대로 안 지키면 세금 폭탄을 맞는 딱 세 가지 함정을 전부 아시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아버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녀가 결혼할 때, 전세 보증금이 모자랄 때, 사업 자금이 급할 때, 부모라면 당연히 도와주고 싶으시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극단적인 오해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첫 번째 오해는 가족끼리 주는 돈에 정 없이 무슨 세금이냐, 그냥 줘도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인데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체했다가 몇 년 뒤에 국세청에서 소명 안내문 받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해. 가족 간에 돈 오고 가면 무조건 증여로 본다던데 2억이면 세금 수천만 원 나오는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지레 겁먹고 정작 합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포기해버리시는 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오해 전부 다 틀렸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준 거냐, 빌려준 거냐. 그리고 빌려준 거라면 이자를 안 받아도 되는 한도가 법에 정확히 정해져 있느냐. 이 두 가지만 알면 오늘부터는 밤잠 설치실 일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상담 오신 아버님께 보여드린 건 인터넷의 카더라가 아닌 딱 이 조문 하나였습니다.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 4 금전, 무상, 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가족한테 돈을 공짜로 혹은 싸게 빌려주면 그 아낀 이자만큼을 증여로 본다. 여기가 대부분이 착각하는 포인트예요. 2억 원을 빌려줬다고 2억 원의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닙니다. 2억을 무이자로 빌려줘서 자녀가 아낀 이자, 바로 그 이자에만 증여세를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면제 구간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선이 얼마인지 정확히 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법은 두 개의 숫자로 움직입니다. 이 두 개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적정 이자율 연 4.6%. 두 번째, 기준 금액 연 1천만 원. 먼저 적정 이자율 4.6%. 법에서는 돈을 빌려줬으면 원래 이장도 이자는 받았어야 한다고 보는 기준 이자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게 연 4.6%입니다. 두 번째, 기준 금액 1천만 원. 무이자로 빌려줘서 자녀가 아낀 이자가 1년에 1천만 원 미만이면 아예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초등학교 나눗셈을 한번 해볼까요? 1천만 원을 이자율 4.6%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억 1,7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녀에게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1년에 아낀 이자가 1천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아버님이 이체한 2억 원, 2억 1,700만 원 안쪽 금액이죠. 그래서 제가 세금 한 푼도 안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건 진짜로 빌려준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준 거라면 이 계산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 빌려준 것으로 인정받는 방법은 뒤에서 3가지 함정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2억 1,700만 원을 넘겨서 빌려주거나 아니면 아예 대여가 아니라 증여로 보게 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증여세는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물론 그냥 세율만 곱하는 건 아니고요. 성인 자녀라면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빼고 나머지 남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성인 자녀에게 3억 원을 그냥 증여했다고 하면 3억 원에서 공제 5천만 원을 뺀 2억 5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20% 세율, 누진공제 1,000만 원을 적용하면 증여세가 약 4천만 원이 발생합니다. 같은 3억인데 그냥 준 돈이면 4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해요. 근데 이걸 제대로 빌려준다면 증여세가 0원입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바로 이 차이 때문에 다음에 말씀드릴 3가지 주의사항이 정말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돈거래를 준 거냐 빌려준 거냐 실질로 판단합니다. 서류 몇 장으로 형식만 갖춘다고 해서 인정해주는 게 아니고 아래 3가지를 못 지키면 빌려준 게 아니라 증여로 추정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 차용증 작성. 차용증, 빌려준 돈이라면 계약서가 있어야겠죠. 차용증에는 반드시 이 4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차용 금액. 2번째, 이자율. 3번째, 상환 방법. 4번째, 상환 기한. 그리고 아주 중요한 팁은 차용증은 돈이 오간 시점과 가까운 날짜에 작성을 해야 합니다. 5년 뒤에 조사 나오니까 급하게 소급해서 쓰는 거 국세청이 제일 먼저 의심하는 부분이에요. 가능하면 우체국 가서 작성하고 내용 증명을 받으시거나 공증을 받으시거나 확정일자로 이날 작성했다는 걸 못 박아두세요. 2번째, 실제 상환 내역. 이 2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실제로 갚아야 합니다. 차용증만 써놓고 원금도 이자도 하나도 갚지 않으면 국세청은 말만 되어지 사실은 준 거네 하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오시면 꼭 이렇게 말씀드려요. 현금 말고 반드시 계좌이체로 반드시 정기적으로 조금씩이라도 갚으시라고. 만기에 몰아서 한 번에 갚는 것보다 매달 혹은 매년 원금과 이자가 통장에 찍히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3번째, 상환 능력. 빌린 사람에게 갚을 능력이 있어야 해요. 소득이 전혀 없는 자녀가 5억 원을 빌렸다? 이 돈을 대체 무슨 수로 갚을 겁니까? 대여로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빌리는 사람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맞는 금액이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3가지예요.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갚고 갚을 능력 안에서 빌린다. 이 3개가 서로 맞물려야 진짜 대여로 인정받습니다. 실제로 이 대여냐 증여냐는 지금도 조세심판원에서 계속 다투어지는 단골 쟁점입니다. 그만큼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제 어제 상담 오신 60대 아버님 어떻게 되셨을까요? 저와 함께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고 매달 소액이라도 원금이 통장에 찍히도록 상환 계획을 세워드렸습니다. 이제는 증여세 과세될까봐 못 주무시는 일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보세요.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이체해버리거나 겁먹고 포기하는 겁니다. 오늘 배운 것만 기억하세요.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 대여도 증여세가 없다. 단 차용증, 실제 상환 능력,
실제, 상환. 이 세 가지가 진짜 빌려준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갖추면 여러분도 합법적으로 그리고 마음 편하게 내 자녀를 도울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건 기본 원칙이고요.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 취득이 얽혀 있거나 이미 다른 증여가 있었던 경우라면 개인별로 따져봐야 할 게 훨씬 많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가산세까지 붙기 때문에 큰 금액은 꼭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세요. 가족 간 증여, 상속 절세 이런 실전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낼 필요 없는 세금을 제가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례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릴게요. 지금까지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 송숙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